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 뵈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첫 번째 기사를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그 SK하이닉스가 뭐 지난주도 엄청 질주를 했는데 네, 맞아요. 그 질주 속에서 결국 뭐 반도체 초과 수요 때문이긴 하지만 엄청난 이제 기업 환경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이제 로이터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외신에서 연이어서 좀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에서도 보는 좀 핫한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SK 하이닉스 관련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로이터 통신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라고 보도를 했나요? 예, SK하이닉스가 이제 결국 초과 수요, 뭐 메모리 3사가 초과 수요 때문에 엄청난 수익률을 갖다 보이고 있고 뭐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과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도체 라인을 증설해야 됩니다. 증설해야 되니까 고객사들이 뭐 로이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고객사에서 SK하이닉스한테 야, 너네가 증설을 하면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일부를 보존해 줄게 라는 제안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매출을 잡히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갖다 고객사에서 일부를 갖다 보존해 준다 하니까 일부를 갖다 지원해 준다 하니까 완전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만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로이터가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런 거네요. 뭐 예를 들면은 횟집이 되게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횟집 주인이 생선이 더 필요하니까는 그 생선 잡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배 더 사줄게. 생선도 더 잡아와라. 이런 거네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배를 더 내가 잡아줄 테니까 배를 더 이렇게 확보를 해줄 테니까 너가 더 생선을 공급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SK하이닉스 정자 입장에서는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이렇게 갸우뚱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는 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어부 입장에서는 괜찮아,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예. 말한 거와 똑같은 거죠. 이게 결국에는 메모리 이 초과 수요 때문에 생긴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주나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이지만 사실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가불관계, 비즈니스 가불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보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언제까지 메모리만 할 거야? 메모리 해가지고 언제나 업행다운이 심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충격도 크잖아. 그러니까 메모리만 다른 걸 해. 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이제 파운드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모리 기업들이 초과 수요가 지속하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올해 26년은 말할 것도 없고 27년도 갈 것이고 28년까지도 아마 지속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기업들이 가불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이제는 뭐 여전히 을이긴 하지만 그냥 을은 아니다. 실제로 슈퍼 을에 해당하는 막대한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야, 제발 좀 증설을 해줘. 증설을 해주는데 돈이 많이 들지? 내가 돈 드는 거에 내가 보존해줄게. 이런 제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왜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입장인 것이고 네. 근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하는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 증설을 하나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냐? 30조 원이 듭니다. 30조 원 들었을 때 비용을 갖다 보존해주면 얼마나 보존해 주겠습니까? 한 몇천 원 정도 보존해 주겠죠.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증설에 30조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과연 그래야 되는가? 굳이 또 증설을 한다면 너네 돈 없이도 우리 자금을 충분히 증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고 삼성전자도 300조가 넘을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굳이 고객사에게 돈을 받지 않고도 원한다면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스스로 우리 자금을 증설할 거야. 이런 입장이 SK하이닉스의 현재 구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이 나네요. 뭐 허니버터칩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너무 막 잘 팔린다 그래가지고 공장을 막 만들어 버리면은 또 이게 또 초과 수요가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것도 약간 좀 골치가 아플 것 같고 이게 어떻게 SK 하이닉스의 속내는 뭘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증설을 했는데 증설을 했다가 사실 초과 수요가 해소가 돼버린다면 반도체 가격 천장이 없을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꺼지면 지하실이 없을 정도 꺼져버리면 여기가 끝이 아닌가 싶지만 끝이 아닌 게 땅굴을 파고 나까지 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반도체 가격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걸 갖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경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조 정도 영업 손실을 나면서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영업 손실 누적 규모가 8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SK하이닉스가 예전에 더 엄청난 시절의 어떤 시궁창에 빠진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어두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모험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업앤다운이 심하다 네. 보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3사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 치고 올라오고 있죠. 중국 업체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최선단 공정은 아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까지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영업 손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받는 창신 반도체가 언제 또 증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창신 반도체 효과를 갖다가 또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SK에서 선뜻 결정 우리가 할게. 하지만 너네가 말하는 대로 하기에는 좀 부담 가는 측면이 있네. 이런 것이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사실 뭐 이러한 좀 제안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또 장기 계약도 약간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예. 왜일까요? 예, 같은 맥락인데 장기 공급 계약 영어로 LTA라고 하죠. 장기 공급 계약도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실제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오늘 로이터의 보도를 보면 SK하이닉스는 LTA 좋긴 한데 꼭 해야 되냐라는 어떤 그것도 약간 신중한 모드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기 공급 계약을 아무래도 체결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한 달 분기마다 체결했었는데 장기 공급 계약은 3년치, 5년치 물감을 내가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을 갖다 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갔을 때 3년치, 5년치 갖다 체결해 버리면 장점은 무엇이냐? PBR이 아닌 PER로 이제 회사의 영업이익을 갖다 평가하게 되니까 그러면 SK하이닉스의 그 PER을 평가받았을 때 주가가 더 점프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예전에 18개월 단위로 이제 주기가 왔다 갔다 하면은 PER은 최소 3년의 영업이익을 끌어와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18개월 주기로 왔다 갔다 하면 PER을 평가할 수 없죠. 그래서 예전에 모든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품 마이콘도 마찬가지고 PBR을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PER을 평가하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PER을 평가받기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 LTA를 체결했을 때 그러면 더 판가가 올라갔을 때 효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영업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약간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SK하이닉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다른 입장은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먼저 LTA 계약을 해주면은 그다음에 그만큼의 그 최고의 영업이익을 못 누린 효과도 있지만 LTA를 갖다 체결해 준 것에 먼저 물량을 배정해 줘야 된다. 이러면 사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여러 반도체 업체를 이렇게 다 얽히고 설켰는데 한 곳에다가 먼저 물량을 배정했을 때 다른 곳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그걸 또 이제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래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게 AI 쪽에 이제 초과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여부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는데 그 보도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로이터가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빅테크들의 KPX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초 1월 달과 2월 중순만 하더라도 KPX가 빅테크 4사의 KPX를 다 합치면 그때만 해도 6,60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도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정말 황당하게 높은 숫자이죠. 근데 여기서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똑같은 내용 로이터가 또 동시에 얘기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올해 KPX를 1,900억 달러까지 증액을 하는데 그 증액분의 상당 금액이 250억 달러가 D램 메모리 가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생긴 효과라는 것입니다. 원래 자체가 더 많이 증설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판가 자체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KPX에 증설했다는 것을 로이터에서 또 한번 확인해줬고 그다음에 메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고자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계획을 체결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메타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모두 다 이제 빅테크들이 얘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하이닉스에다 뭐라고 제안하고 있냐. 구매 대금의 40%를 먼저 줄 테니까 나한테 LTA를 체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꼭 그래야 되나? 라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하이닉스가 을이 아니고 을이긴 하지만 슈퍼 을에 해당하는 엄청난 이익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익을 빨아들이는 기저에는 엔비디아 칩도 있지만 사실 하이닉스랑 그 메모리를 갖다 생산하는 마이크론, 삼성전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